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K스탁 라이브 종목 겨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 참전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와우넷 한중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와우넷에서 출격을 하셨어요. 네, 한중현 파트너 첫 종목 배틀이니만큼 오늘 기대를 해봅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우, 좋아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7월 초에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 좋고 네오셈이 지금 쉬어가는 자리를 유한양행이 있어서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7월 16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의 종목 겨루기 탑5 현황입니다. 지금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유한양행 무려 두 종목이나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새로운 일입니다. 민념리사의 퓨처캠이 어제 강하더니 오늘 펩트론을 제치고 1위로, 펩트론이 2위로 밀려났고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유일 3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순위권에 들지 못한 상승률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 최종적으로 탑5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계속해서 순위권 변동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요즘 기세 좋은 이권희 대표는 오늘 모처럼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는 한미반도체를 들고 오셨고요. 자, 오늘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두 분,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는 주가 흘러내리던 차에 외국인 매수와 함께 양봉 반갑죠. LIG 넥스원 전일 급등 이후에도 오늘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기세 좋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각각 종목의 일격 핵심 포인트. 먼저 이권희 대표부터 갈까요? 한미반도체는 타이밍 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일단 오늘이 어제부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했는데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오늘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중에 5% 이상 상승을 한번 했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뭐 한 번 더 꺾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뭐 밀리지는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이제 분석 자료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HBM 관련돼서 TC 본딩 장비가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 얼마나 더 추가 납품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삼성전자에 과연 납품이 될까 여부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제껴놓고 생각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HBM이 지금 서버용에서 디바이스용으로 확대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모바일이라든지 뭐 PC 그 외에 이제 태블릿 이런 이제 디바이스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안에 칩 안에 결국에는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휴대폰용, 모바일용 HBM 시장이 확산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HBM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미반도체 역할도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 차세대 이제 패키징 관련돼서도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도 한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요? 30만 원? 30만 원? 네. 네. 이렇게 목표가 세게 불러주시면 또 혹하거든요. 한미반도체 사실 많이 비싼 장비주이긴 합니다만 이제 서버에서 온디바이스 AI로 AI가 더 확대되는 만큼 지금 한미반도체의 성장성 여전히 열려 있다. 매수 포인트 타이밍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한중현 파트너 지금 한중현 파트너님 나오시니까 반기시는 분들, 중현이가 드디어 나왔다라면서 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LIG 넥스원을 들고 오신 거 보면 최근에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더 간다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좀 그런 의미로 갖고 오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첫 출연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일반적인 개별 종목 하기보다는 일종의 출사표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좀 상징적인 종목을 하나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LIG 넥스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지는데 상징적인 첫 종목으로 LIG 넥스원이라고 한다면 또 잘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해서 그거 자체가 좀 불편하고도 불안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도 조금 해볼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원론적으로 이제 주말에 다들 이제 뉴스 접하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뉴스들이 좀 도배가 됐죠. 트럼프 지금 후보가 유세 중에 좀 피격을 당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어제 이제 방산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 트럼프 대세론 속에서의 방산 섹터가 애초에 방산 섹터는 사실 트럼프가 되면 좋고 뭐 바이든이 계속 이제 강세를 유지하면 안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둘 다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로 이제 방산이 애초에 좀 점철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당장 이제 실적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컨센서스 부합 내지는 살짝 하회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 신장이 이제 생각보다 덜 나와서가 아니라 비용 문제에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될 수는 있겠으나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방산 섹터, 수주 산업이죠. 이런 수주 산업들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나 이제 갖고 있냐가 그게 가장 포인트일 텐데 그렇게 봤을 때 방산의 전체 섹터에서 수주 잔고를 이제 공시하는 종목 중에서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가 제일 길거든요. 이제 LIG 넥스원이 2028년 10월까지 제 기억이 이제 10월까지가 이제 수주 잔고가 이미 있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계속 수주를 쌓는다 보면 이제 수주 잔고가 더 뒤로 밀리겠죠. 그리고 LIG 넥스원 다음으로 많은 종목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16년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산 섹터들 대비해서 아주 독보적인 이제 수주 잔고를 이미 챙긴 상태다. 좀 이런 이슈도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오늘 진짜 갖고 있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새로 이제 이번에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종목으로도 좀 새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전에는 조금 후보군으로 있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 급등하면서 이제 시총이 5조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 MSCI 지수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 내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방산 섹터가 좋을 텐데 거기서 새로 기관 투자자들 수급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니 LIG 넥스원이더라 해서 좀 거국적인 의미로다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있고 지금 수주 탄탄한데 MSCI 편입에 대한 기대, 수급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진 LIG 넥스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실의 시간. 두 분의 각자 종목에 있어서 서로는 또 어떻게 느끼는지 크로스체크 관점에서 리스크되는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는 건 없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겠어요? LIG 넥스원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아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좋은 종목인데 일단 뭐 천궁, 비궁, 뭐 미국 수출까지 뭐 지금 호재라는 호재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잔고도 여전히 탄탄하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어떻게 파는지 정확하게 IR을 하기는 어렵죠. 이게 사실은 이제 비밀이다 보니까 군사 기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LIG 넥스원 항상 투자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좀 공개가 좀 많이 돼서 저는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가이던스가 한 557억 예상, 1분기보다는 좀 꺾인다고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좋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인 건 그런 거죠. 이제 어제 그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피격 때문에 방산주들이 어제 깜짝 놀라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LIG 넥스원 실적으로 이제 잘 갈 수 있는 종목임에 또 불구하고 어제 오늘 좀 과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이슈 슈팅이 나왔다. 예, 이슈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이슈가 죽으면 사실 5일선까지 금방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 조금 더 있다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정도의 뭐 걱정이고요. 뭐 지금 이 방산주를 중장기로 나쁘게 보는 투자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뭐 전문가님 파트너님 갖고 나오신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갖고 비판할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좀 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이슈가 스며든 그쵸. 자리에서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22만 원 밑으로 빠질 때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이게 이슈가 계속 지속돼서 뭐 트럼프가 당장이라도 대통령 될 것처럼 지금은 얘기하지만 또 이제 대선은 11월이고 그래요. 한두 달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정치판이라는 건. 그래서 조금 더 지금은 좀 타이밍상 조금 좀 빨리 갖고 나오신 게 아닌가. 네. 다음 주에 갖고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세요, 한중현 파트너님?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어. 사실 제가 그래서 매매를 하는 입장이라면 인정. 오늘 그냥 시장가로 매수 지르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어제 양봉이 좀 길었잖아요. 그 양봉의 한 절반 레벨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벨이 또 공교롭게도 건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딱 22만 원 그 레벨이라 저라면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매매를 한다면 어제 양봉의 절반 레벨 네.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한중현 파트너 처음 나오셔서 그런지 이건희 대표님이 살살 다루는 중이라고 댓글에 올라와 있어요. 오늘 질문이 상당히 상냥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공 수출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지금 자리는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라고 보세요? 뉴스 나면 좀 세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기대감을 만약에 반영을 했다면 오늘 반영한 게 아니라 어제 반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제까지 네. 급등이 반영했을 거고 오늘은 그냥 단순히 좀 지금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다 보니까 좀 이제 메이저들 수급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방산이라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수급들이 이제 LIG 넥슨 포함해서 방산 섹터로 좀 전체적으로 확산될 뿐이지 어제 그 비공 이슈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비공 이슈 말고도 앞으로도 좀 많은 이슈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수주 모멘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LIG 있습니다. 넥슨. 트럼프 빨이라고 하죠. 방산주들이 전일 이제 뭐 LIG 넥슨은 복합 모멘텀 함께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또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단기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데 동의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또 함께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한중현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한미반도체가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미반도체 뭐 평소에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에요? 당연하겠죠. 사실 저 말고도 한미반도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하는 그런 종목일 겁니다. 다 사고 싶어 하는 그쵸. 종목이기도 하죠. 네. 네. 굳이 뭐 단점을 열거를 해야 될까 싶어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걱정되는 정말 굳이 리스크를 꼽자면 네. 10,000원에서 16만 원까지 거의 15배 올랐습니다. 굳이 리스크를 꼽자면. 그러니까 비싼 장비주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리스크라는 거죠. 굳이 이제 단점을 꼽자면. 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치면 엔비디아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물론 엔비디아 뭐 이제 실적 관점에서 다 갖고 와서 이제 밸류 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이제 후행적인 얘기인 거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거의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가 꺾이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안 꺾이고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나는 아직도 한미반도체를 한 번도 매매를 안 해봤어. 지금이라도 한번 세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는 한미반도체랑 같이 그럼 엔비디아랑 같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관점이 아니라 매매 관점을 본다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나을까? 한미반도체를 사는 게 나을까? 어차피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가 가면 같이 갈 거고 엔비디아가 꺾이면 좀 같이 네.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본다면 그냥 글로벌 넘버원 종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좀 고민인 거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권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미반도체가 이게 국내 투자자들 도와주러 중에서는 나오셨는데요. 이건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종목이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루머든 뭐든 삼성전자가 HBM 지금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얘기가 네. 뭐 됐다 안 됐다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삼성전자 그 얘기 나오면 SK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좀 흔들렸거든요. 그죠. 그럼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변동성이 더 크게 나왔을 때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희 대표님? 뭐 항상 주식은 지나고 보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네.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안 사면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18만 원 넘어가면 사기 더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여기서 근데 샀는데 만약에 15만 원까지 빠지면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뭐 엔비디아가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같이 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미반도체 이 그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장비사로 반도체 장비사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이 10조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시총이 LG전자랑 비슷하죠. 예. 근데 LG전자가 놓은 건지 한미반도체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은 16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고요. 넘버원 장비 회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밸류를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지금 자리도 뭐 좋게 보면 싸 보이는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비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자리라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도 이 한미반도체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안 들고 나오실 것 같아서 이 타이밍에 한번 그래도 한경이 경제방송 1위 방송인데 이거는 하나 올려놔야 되지 않나. 예. 또 상징적인 종목이군요. 그렇죠. LIG 넥스원처럼.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뭐 엔비디아로 추천할 수 있으면 엔비디아를 하겠지만 예, 엔비디아를 추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한국 주식에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재미없으실 것 같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미반도체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좋습니다. 두 분 다 사실 한미반도체, LIG 넥스원 모두 좋죠. 사실 이 두 종목의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비싼 자리라는 부분일 텐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니만큼 내가 사고 싶었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보고 뭐 흔들린다면 또 땡큐하고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LIG 넥스원도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을 준다면 계속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 방산주 또 MSC에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켜보자 LIG 넥스원까지 종목 겨루기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